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입니다. 오늘 막다가 늦은 오후부터 구름의 양이 많아지겠습니다. 낮과 밤의 일교차는 10도 이상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금요일 오후에는 비 예보가 들어 있습니다. 안수진 기상캐스터입니다. 오늘 큰 일교차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우리나라 상공에 찬 공기가 머물면서 오늘 아침 최저 기온 한 자릿수까지 떨어지면서 춥습니다. 낮 동안에는 맑은 하늘에 20도 안팎까지 10도 이상 크게 기온이 오르겠습니다. 낮에도 선선함이 감돌겠지만 해가 지고 나서는 추워지기 때문에 큰 일교차에 건강관리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오늘 미세먼지 농도는 좋음에서 보통 수준으로 공기의 질이 좋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막다가 늦은 오후에 구름 많아지겠습니다. 낮 기온 울진과 포항이 20도, 영덕 21도, 경주가 22도입니다. 울릉도와 독도에는 구름 많이 지나겠습니다. 낮 기온 울릉도 17도, 독도 16도입니다. 동해상으로도 구름이 많이 낀 가운데 바다의 물결, 동해 중부해상에서 최고 2m, 동해 남부해상에서 최고 2.5m까지 일겠습니다. 금요일 오후에는 비 예보가 들어있고요. 당분간은 아침, 저녁으로 쌀쌀하고 낮 동안에는 선선한 가을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환경 파괴 논란으로 중단된 포항 항사댐 건설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올여름 오천 지역의 망간 수돗물 사태와 냉천에 반복되는 수해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댐은 환경 파괴라는 이분법적 논리를 제고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김기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8월 한 달 가까이 이어진 포항 초유의 수돗물 필터 변색 사태. 원인은 오천읍이 유광정수장에서 가장 먼 말단부여서 수압이 약한 데다 여름철 투여량을 늘린 염소가 형산강 원수에 포함된 망간과 결합한 때문으로 밝혀졌습니다. 포항시는 식수원인 진전지가 고갈되면 한국농어촌공사에 매년 1억 원씩 물값을 주고 오지에서 물을 공급받는데 이마저도 부족할 때가 많습니다. 인구가 급격히 증가한 오천읍에 댐 건설이 대안이라는 게 포항시의 판단입니다. 필터 변색 사태와 여러 가지 용수 부족으로 인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시설이 분명히 필요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댐 건설의 또 다른 이유는 반복되는 냉천의 수해 예방입니다. 고향해강 정비 사업이 추진되면서 2017년엔 16억 원, 지난해에는 23억 원, 올해도 6억 원의 복구 예산이 들어갑니다. 매년 수십억 원의 세금을 수장시킨 셈입니다. 2년 전 항사댐 건설이 추진되다가 정부가 물 관리를 환경부로 일원화하면서 엄격해진 댐 건설 필요성을 충족하지 못해 흐지부지 됐습니다. 또 항사댐 이론에 단층대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경주와 포항 지진을 경험한 시민 정서상 논의는 진전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포항시는 단층은 정확한 조사가 아니며 내진 설계로 극복 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지금 포항에서 말하는 활성 단층은 정확한 근거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설사 단층 위에 어떠한 큰 댐을 짓더라도 우리 대청댐 같은 경우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오천읍 주민 19,000여 명은 지난해 댐 건설 서명을 받아 환경부에 전달하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영구적인 어떤 방지를 위하여 국가 예산을 참 아깝게 생각한다면은 제가 생각하는 이 항사댐을 하나 더 만들어 가지고 포항 냉천과 비슷한 여건인 경주 북천은 이번 태풍에 상대적으로 피해가 적었습니다. 하천 바닥이 급류에 패이면서 보나 어도 시설이 유실되기는 했지만 잔디구장이나 자전거 도로까지는 물이 차오르지 않았습니다. 기록적인 강우에도 불구하고 하천 둔치 체육시설은 멀쩡합니다. 상류에 있는 보문호와 덕동호가 수해 예방에 역할을 했기 때문입니다. 오어지의 유역 면적은 2,700헥타르로 덕동호의 절반인데 담수량은 12분의 1에 불과해 오어지 하나로는 수해를 감당할 수 없습니다. 홍수 조절 기능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상류 부위에 이러한 물을 절여할 수 있는 시설물의 추가적인 설치가 필요한 것으로. 4대강 보철거 논의가 진행되는 마당에 댐 건설은 신중해야 마땅합니다. 하지만 수해에 따른 예산 낭비를 줄이고 안전한 수돗물을 먹고 싶은 지역 주민들의 염원을 충족할 대안이 절실합니다. MBC 뉴스 김기영입니다.
포항지진 범시민대책본부가 지열발전시설 매각을 반대하는 점유 이전 및 철거 금지 가처분을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 신청했습니다. 포항지진 범대본은 지난달 26일 규모 2.3의 여진이 일어난 만큼 지열발전시설 철거 과정에서 또 지진이 나면 대규모 참사로 이어질 수 있다며 가처분 신청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이에 앞서 포항 112로 촉발지진 범시민대책위도 최근 성명서를 통해 민형사 소송이 진행되는 상황에서 지열발전소 장비를 현장 보존해야 한다고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올 초 포항제철소 직원이 부두 하역 기중기를 점검하던 중 설비에 몸이 끼어 숨졌지만 포스코는 당초 심장마비로 숨졌다고 밝혀 산재 은폐 의혹이 나왔는데요. 고용노동부가 당시 부실하게 초동 수사를 했고 포스코의 주장대로 개인 질병사로 본부에 보고한 사실이 국정감사에서 처음으로 드러났습니다. 장성훈 기자입니다. 문진국 자유한국당 의원은 지난 2월 부두하역기 점검 도중 숨진 포항제철소 김모 씨 산재 은폐 의혹 사건은 애초 고용노동부의 부실한 초동 조사에서 비롯했다고 비판했습니다. 근로감독관이 사고 접수 2시간이 지나서야 현장에 도착해 사고 원인에 대한 어떤 정황도 발견하지 못하면서 포스코가 작성한 자체 사고 경위서에 의존하게 됐다는 겁니다. 비상체계가 제대로 운영되었더라면 이보단 좀 더 빨리 도착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심지어 이런 상황에서 고용노동부 포항지청은 본부에 올린 동향보고서에 포스코의 주장과 마찬가지로 개인 질병이 사망 원인으로 추정된다고 섣불리 기재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문 의원은 특히 사고 장소가 평소에도 산재 위험이 큰 곳임에도 포항지청이 산재 가능성을 우선 고려하지 않은 건 그동안 포스코에 대한 산재 관리가 얼마나 부실했는지 보여준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랩이라는 장소를 기계를 맞물려 돌아가는 위험 장소라는 것을 사전에 알았어야 했고 또 초동 조사를 제대로 했더라면 섣불리 개인 질병이라고 언급한 사측의 주장 그대로 보고를 하지 않았을 거로 봅니다. 특히 포스코 포항제철소가 충분히 사고사로 추정할 수 있는 상황이었음에도 이번 사고를 은폐하려 한 정황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포스코는 사망자가 발견된 그랩이라는 공간 자체가 협작의 위험이 충분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이러한 가능성을 배제한 채 유족들에게 심장마비라고 좀 알렸습니다. 고용노동부 포항지청은 당시 경찰을 통해 개인 질병이 사망 원인이라는 걸 확인했다고 밝혀 초동조사가 부실했음을 인정했습니다. 그 경찰의 유선으로 확인했던 경찰의 의견을 갖다가 적시를 했던 겁니다. 또 사고가 발생한 지 9개월이 지났는데 지금까지도 산재 은폐 의혹과 포스코의 안전관리 소홀과 관련해 검찰 지휘를 받아 계속 수사 중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산재 은폐 부분은 참고인 7명을 포함해가지고 좀 조사를 진행해가지고 수사지 2차례 수사지를 좀 올렸고요. 한편 이번 사고를 함께 조사한 경찰은 기중기를 잘못 작동해 선배 직원을 숨지게 한 혐의로 인턴 직원 송모 씨를 입건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지만 포스코의 안전 책임자에 대해선 노동부 조사 결과와 종합해 판단하겠다는 검찰 지휘에 따라 불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장성훈입니다. 울릉군 의회는 어제 임시회를 열고 오는 26일까지 12일간 의정 활동에 들어갔습니다. 울릉군 의회는 이번 회기 동안 각종 조례안과 명예 울릉군민증 수여 대상자 동의 안건 등을 처리하고 사동항 2단계 공사 등 주요 국책 사업장과 태풍 미탁 피해 현장을 살펴볼 예정입니다. 대구 도심에 있는 공항을 옮기는 일이 벽에 부딪혔습니다. 어디로 옮길지 합의에 실패했는데 이젠 시간에 쫓기는 신세가 됐습니다. 공항 이전을 주도해온 권영진 대구시장과 이철우 도지사의 책임이 큽니다. 이상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구시가 제안한 주민투표 방식을 군이 거부했습니다. 주민들이 전부 다 반대를 하고 있어 지금. 그거는 전번에 하는 거하고 다를 바가 없어요. 군이 반대하면서 대구시, 경상북도, 의성군까지 4개 단체장의 합의는 불가능하게 된 겁니다. 그동안 대구시와 경상북도가 추진한 일들이 물거품이 되면서 당장 지금까지 논의한 내용을 없던 것으로 하고
새로운 안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것도 보름 안으로 만들어 국방부와 협의를 해야 시한에 맞출 수 있습니다. 이전지를 올해 안에 정한다는 약속을 지키려면 이달 안에 선정 기준을 확정하고 늦어도 다음 달 초에는 주민 공고를 해야 합니다. 대구시와 경상북도는 대구 경북 시도민에게 공항을 어디로 옮길지 묻겠다는 방침입니다. 주민투표 방식과 이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 찬반을 들었기 때문에 그 찬반을 잘 절충하고 대구 경북 시도민들의 뜻도 반영시키는 안이라면은 대승적으로 받아줄 것이라고 믿고. 대구시와 경상북도가 주민 의견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고 섣부른 합의와 뒤집기를 반복하며 석 달 이상을 허송세월한 셈입니다. 군의의성 두 지자체 간 합의는 결국 이뤄내지 못했고 중요한 시간만 낭비하고 말았습니다. 주민 갈등을 키우고 혼란만 가중시켰다는 비난의 화살이 대구시와 경상북도에 쏟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상원입니다. 경주 세계 문화엑스포가 개막된 가운데 백결 공연장에서는 국내외 공연이 날마다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에는 캄보디아 왕림 무용단과 베트남 호찌민 시림 민속 공연단, 인도네시아 족자카르타 민속 공연단의 공연이 펼쳐졌고 어제는 경주 가람예술단의 퓨전 국악 공연과 대구 경북 지역 인디밴드 공연이 열렸습니다. 다음 달 24일까지 열리는 엑스포 기간 동안 백결 공연장에서는 5개국 20여 개 팀의 공연이 이어집니다. 산업재해를 당했는데 보상은커녕 엄청난 액수의 치료비까지 걱정해야 한다면 어떨까요? 치료비 가운데 산재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항목이 많아 생긴 일입니다. 손은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경북의 한 자동차 부품 제조 공장 구내식당에서 일하던 박리화 씨는 지난달 큰 사고를 당했습니다. 여느 때처럼 240인분 점심 식사를 준비하다가 함께 일하던 직원이 끓는 물을 박 씨 다리에 쏟은 겁니다. 설거지 하는데 갑자기 뭐지 뜨끔하길래 그랬죠. 이제 거기서는 이제 소 씻고 이래 하는 과정에서 이제 물 버린다는 게 내 쪽에 이제 부었어요. 박 씨는 오른쪽 종아리 전체에 3도 화상을 입어 병원에서 피부 이식 수술을 받고 4주간 입원 치료를 받았습니다. 한 달간 병원비는 1,700여만 원. 회사는 치료비 걱정은 말라고 하다가 산업재해보험을 신청한 뒤 말을 바꿨습니다. 산재보험에서 보장되지 않는 비급여 치료비는 지원할 수 없다는 겁니다. 사업계 의무로서 지금 산재를 신청을 하고 산재에 대한 공고를 해드렸어요. 비급여에 대해서는 저희 쪽에서는 지원이 불가능한 부분인 것 같고요. 다른 사고와 달리 특히 화상의 경우에는 치료에 쓰이는 약과 재료 상당수가 산업재해 보상에 포함되지 않는 비급여로 분류돼 있습니다. 회사가 별도로 근로자 재해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경우 재해를 당한 피해자가 치료비를 감당해야 하는 구조입니다. 실제 박 씨가 지불한 치료비 1,000여만 원 가운데 700여만 원이 비급여고 일주일에 한 번 통원 치료를 받을 때마다 많게는 수십만 원씩 나오는 진료비 역시 대부분 비급여입니다. 회사는 사고를 낸 동료 직원에게 책임을 돌려 직접 손해배상을 청구하라고 했습니다. 중요한 부분은 어머니께서 치료가 완치가 언제 될지 답이 없잖아요. 화상이라는 게 시간이 지나면 다시 피부가 개사될 수도 있고 이런 걸 하다 보니까 고용은 회사에서 했는데 책임은 근로자한테 떠넘기는 거는. 회사 측은 MBC가 취재에 들어가자 그제서야 비급여 부분을 포함해 추가 치료비까지 보상하는 방안을 협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화상치료의 특성상 앞으로 어떤 후유증이 남을지 얼마나 더 많은 치료비가 들지 알 수 없는 상황. 최소한의 치료비조차 피해자에게 물리는 산재보험을 빨리 손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손은민입니다. 포항해양경찰서는 오늘부터 사흘간 하반기 해상 종합훈련을 실시합니다. 이번 훈련에는 8척의 함정과 130여 명이 참가해 여러 유형의 해상 사고 상황을 설정해 실전적이고 강도 높은 훈련이 진행됩니다. 해경은 17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1시까지 호미곶 동쪽 20km 인근 해상에서 주간 해상 사격을 진행한다며 항해 및 조업 선박의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경주시는 다음 달 한 달 동안 제8회 경주시 건축상 작품을 공모합니다. 응모 대상은 2017년 12월부터 오는 11월 말까지 사용 승인된 모든 건축물이며 작품 접수는 다음 달 말일까지 받습니다. 경주시는 접수 작품에 대해 합리성과 창의성 등을 기준으로 심사해 오는 12월 당선작을 발표합니다. 요즘도 이런 학교가 있나 싶을 정도로 대구 영남공고 비리가 말썽입니다. 이번 국정감사에서 많은 문제들이 제기되면서 감사를 한 대구시 교육청과 수사를 한 검찰이 비리 이사장을 봐주면서 문제를 키웠다는 의혹이 다시 커지고 있습니다. 윤태호 기자입니다. 교사 임용 대가로 금품을 받고 수업 중인 여교사를 불러내 교육청 장학관에게 술 접대를 강요하고 기간제 교사에게 임신 포기각서를 쓰게 한 것이 영남공고입니다. 이것 말고도 대구 영남공고 허선윤 전 이사장과 관련한 문제는 다 열거하기조차 힘듭니다. 오죽했으면 대구시 교육청 국정감사에서 중세 왕국이라는 말까지 나왔습니다. 그만큼 대구시 교육청은 감사를 제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참다 못한 여교사가 교육청에 정식으로 민원을 제기했지만 이조차 삭제됐다는 의혹이 새로 나왔습니다. 이 여교사가 민원을 제기했는데 지금 그 민원이 제기한 날짜께 지워졌습니다. 이건요, 대구청이 감사를 받아야 돼요. 대구청이 감사를 할 자격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학교 관계자의 성추행 의혹도 제기됐지만 강은희 교육감은 몰랐다는 답변만 내놨습니다. 정식 민원 제기했는 부분이 삭제되었다는 부분은 저도 처음 듣는데요. 이 부분은 정확하게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행정실장이 성추행했다는 부분은 최근 국감에 이르러서 얘기가 된 부분이라서 이 부분은 감사를 못했습니다. 대구 검찰청 국감에서는 검찰의 봐주기 수사가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교사 채용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만 적용해 불구속 기소했고 나머지는 무혐의 처분한 것은 이사장 봐주기라는 겁니다. 전관 예우 의혹까지 새로 제기됐습니다. 허 이사장의 변론을 맡은 사람이 전 대구지검 서부지원장이시라는데 이 전관 예우가 통해서 이렇게 된 것은 아닌가라는 의심이 듭니다. 그 자체가 범죄 자체가 안 되는 경우들도 많고 일부는 증거가 부족해서 불기소했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관련 자료를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영남공고가 바로 서기 위해서는 철저한 감사와 재수사도 중요하겠지만 무엇보다 허 이사장의 두둔 세력인 학교재단 이사들을 전원 교체하는 것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윤태호입니다. 경북학교안전공제회가 경북교육청에 전현직 공무원 자녀들에게 취업 특혜를 제공했다는 지적이 일면서 교육부가 감사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국회 교육위원회 김한표 국회의원은 경북공제회의 사무직 정직원 절반 이상이 교육청의 전현직 간부 자녀라며 교육부에 감사를 요청했습니다. 경북학교안전공제회는 2007년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경북교육청이 세운 특수법인으로 한 해 20여억 원의 공제료를 도교육청이 납부해 운영되고 있습니다. 오늘 큰 일교차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우리나라 상공에 찬 공기가 머물면서 오늘 아침 최저기온 한 자릿수까지 떨어지면서 춥습니다. 낮 동안에는 맑은 하늘에 20도 안팎까지 10도 이상 크게 기온이 오르겠습니다. 낮에도 선선함이 감돌겠지만 해가 지고 나서는 추워지기 때문에 큰 일교차에 건강관리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오늘 미세먼지 농도는 좋음에서 보통 수준으로 공기의 질이 좋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막다가 늦은 오후에 구름 많아지겠습니다. 낮 기온 울진과 포항이 20도, 영덕 21도, 경주가 22도입니다. 울릉도와 독도에는 구름 많이 지나겠습니다. 낮 기온 울릉도 17도, 독도 16도입니다. 동해상으로도 구름이 많이 낀 가운데 바다의 물결, 동해 중부 해상에서 최고 2m, 동해 남부 해상에서 최고 2.5m까지 일겠습니다. 금요일 오후에는 비 예보가 들어있고요. 당분간은 아침 저녁으로 쌀쌀하고 낮 동안에는 선선한 가을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포항 MBC 뉴스를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